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 제도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13년에 도입된 얼마 안 된 제도니까요. 주변에 보면 나이가 많거나 치매,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없으면 혼자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하려면 병원에 가 치료도 받고 본인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을 정해서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성년 후견인 제도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굳이 힘들게 법원에다 후견인을 정해달라 요청할 필요가 있나 싶을 겁니다. 가족이 대신해서 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 성년 후견 사건을 해보면 가족끼리 재산 다툼을 벌이다 어쩔 수 없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딸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함께 사는 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이용해 어머니 예금도 뺏어 쓰고 부동산도 처분해서 돈도 가져가기도 한 것인데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다는 형제가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자신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딸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어머니 후견인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또 청구하는 것입니다. 성년 후견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 신격호 회장을 성년 후견 청구한 사건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년 후견을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쯤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실제 법원에 청구하는 대부분은 위사례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년 후견 재판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년 후견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합니다.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후견인이 필요 없으니까요. 본인을 직접 출석하게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감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어떤 의견인지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싶은지 말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선임되는 것인가요? 법원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될 텐데요.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선임됩니다만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라면 가족이 아닌 제3자 혹은 제3자 기관이 후견인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때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구체적인 사건마다 후견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후견인 업무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입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법원의 심판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인 청구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 선임에 대한 가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가족 간 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분쟁 요소는 없는지, 성년 후견 대상자의 정신상태 및 재산 파악, 후견인 선임에 대한 성년 후견 대상자의 의견, 입증자료 수집, 향후 간병과 부양에 대한 계획, 후견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복잡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죠. 후견인 선임한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후견인은 매년 후견 사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년 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김동우 변호사에게 성년 후견 청구를 의뢰하시면 성년 후견인 선임부터 이후 절차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